당초에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네요. 그 선고 시기를 헌법재판소가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고 시기를 좀 늦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 이번 달 14일 금요일이 유력했는데 그 날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로 11일, 박근혜 대통령 14일, 윤 대통령 그날 선고했으면 17일째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한 주 더 미뤄졌을 때만 해도 뭐 소수 의견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이번에 문제가 많이 제기된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 주가 늦춰지면서 이거는 의견 작성을 명분으로 해서 지연을 하려는 재판관들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다 추측에 불과하긴 한데 그러는 이유를 뭐라고 보실까요? 그 선례나 아니면은 그 재판 절차, 평의 절차를 보면은 선고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 파면 의견이 예를 들어서 6명을 채웠다, 6명 내지 7명이다 하면은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그 소수 의견을 주장하면서 이 의견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고요. 심지어 8명 전원 일치가 됐을 경우에도 뭐 별개 의견을 쓰겠다는 이유로 해서 늦출 수가 있습니다. 별개 의견이 없다 하더라도 주심이 본인이 결정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역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모아진 의견이 이제 기각이다. 그래서 재판관 그 파면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5명밖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선고 시기는 다수결로 정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 5명이 이대로 기각 의견이 나가는 것을 반대해서 선고 시점을 계속 늦출 수도 있죠. 이론상은. 그 재판관 6명이 안 채워질 가능성, 그러니까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이나 변론 과정을 보면 6명을 채워서 파면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선고가 나올까요? 지난주 이 시간에 노희범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나와서 이제 지난주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매우 합리적인 예측이었는데요. 지금 합리적인 예측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뭐 합리적으로 또 생각하면 이번 주에 나와야 되겠지만 당위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반드시 이번 주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은 결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변론 종결로 선고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아직까지는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언제 결론이 유출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결론이 유출됐을 경우에 선고 전에 불복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피청구인이든 청구인이든 선고 전에 불복 선언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권위를 잃고 헌법재판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번 주에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안이 매우 철통같이 지켜져 왔는데 그럼 그 사이에 뭔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 보안이라는 게 결국 뭐 시간과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 중에서 일부는 재판소 내의 실제 얘기와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지나면 보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저희랑 인터뷰하신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선고 날짜를 뭐 늦추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노희범 변호사가 전직 연구관이어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도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실제로는 그 사건을 늦춰가지고 문제된 경우 많았습니다. 90년대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 선거일을 고지하지 않아서 헌법소원이 들어갔었는데 재판소에서 계속 끌고 선고를 안 해서 뭐 헌법소원 당사자가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뭐 결론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면 관습헌법 같은 경우는 이론을 완전히 뛰어넘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을 어서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만 있으면 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한다며 탄핵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기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결국은 상권 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대놓고 파면해라? 아주 결론을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선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들 사이 탄핵 인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각하 또는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